주말에 그 미국 시장이 약간 좀 쉬어가는 그런 타임이었죠. 전체적으로는 좀 물량이 좀 나와서 되밀리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고, 그래도 나스닥 지수 뭐 기술주 중심으로 비교적 그 숨고르게 하는 정도의 어떤 흐름이 나왔는데, 좀 아쉬운 것은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도 그 고용 지표가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상당히 고용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늘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고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와요? 고용이 늘어나니까 에? 금리 인하,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는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많이 꺾여버린 거죠. 최근에 유럽이라든지 캐나다에서 금리 인하하면서 9월달 인하 가능성이 60%대로 계속 올라오고 있었는데, 어제 고용 비농업 부문, 비농업 부문, 농업 말고 농업을 제외한 고용자 수가 예상보다 훨씬 그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금리 인하 좀 물 건너갔다 당분간 이제 더 힘들겠구나. 이 캐나다 22 금리 인하하면서 이제 그 기대감이 좀 고조되고 있었는데 미국도 조만간 금리 인하하지 않겠나 이렇게 됐었는데 40%대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예? 그래서 요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도 나오죠. 비트코인도 한때 7만 달러 붕괴 요런 식으로 나와버리고요. 이게 이제 역시 당장은 이제 금리 인하가 조금 물 건너가겠구나 해서 이제 이렇게 나타난 거거든요. 이게 27만 2천 명 증가한 걸로 나왔는데 5월달 비농업 부문 고용이 얘가 이제 예상치 19만 명, 이거보다 훨씬 많이 증가된 거죠. 미국이 이제 인구도 많아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다행인 것은 그나마, 실업률이라고요. 실업률은, 그러니까 제조업체는 잘 돌아가고 있다. 제조업, 서비스업은 잘 돌아가고 있다. 농업을 제외한, 고용이 잘 되고 있으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미국 그 근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제조업이 잘 돌아가고 있냐 안 되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농사 짓는 사람들은 또 일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농장주는 대부분 그 미국인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 농장에서 일하는 파머라 그러죠. 거기는 이제 우리나라 같이 이제 시골에서 농사 짓는 그런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파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농부인데 상당히 그 저 땅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사회적인 지위 반경은 그래도 좀 인정을 해줘요. 우리나라 같이 그냥 단순하게 어부, 농부 뭐 이런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미국은. 근데 이제 실업률은 그래도 조금 높아졌는데, 이게 이제 뭐 실업률이 높아진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자발적으로 좀 쉬는 사람들이 좀 많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돼서, 사실 저 실업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비농업 부문 이 고용지수인데, 요게 이제 큰 폭으로 웃돌아 가지고 분위기가 쎄하게 이렇게 돌아가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미국 시장이 저렇게 돼버리면은 지금 사실은 이제 모멘텀 별로 없거든요. 미국 시장도 은행 시즌도 다 끝나고, 그래서 이제 다시 상승을 해가지고 그래도 뭐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죠? 유지는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반도 지수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조금 다시
좀 쉬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와버릴 가능성이 좀 있겠죠. 당장 어떤 거 당장 뭐 큰 모멘텀은 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시 돌파 후에 이렇게 이제 숨고르기를 하는 뭐 그런 형태들이 나와버릴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그러고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또 가다가 20일 이동 평균선 맞고 이제 좀 미끄러져 내려가서 조금 모양새가 좀 안 좋죠. 안 그래도 좀 시원찮았는데 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요 흐름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은 AI 성장에 따라서 AI 시장을 미국이 다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는 약간 이제 우리나라 증시하고 차별화가 좀 되는 그런 흐름인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다우지수에 좀 더 가깝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흐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런 이제 좀 기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올 것 같고, 그래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좀 정체 상태 좀 이틀 며칠 동안 이렇게 특히 전날 같은 경우는 강하게 이제 반등을 했는데 조금 이제 정체였던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아까도 이제 비트코인 순간적으로 7만 달러 붕괴 됐었다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간밤에 이제 그 얘기 나오고 나서 코인 시장 같은 게 한번 흔들렸어요. 그래서 코인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는 그래도 결국에는 뭐 인하는 되는데, 요게 이제 캐나다 22도 유럽 중앙은행도 이제 금리 인하했으니까 미국이 이제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세계 경제에서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지금 GDP 기준으로 20%대를 차지하니까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그 중국 과거에 명나라 때 있죠. 중국의 명나라 때 중국이 얼마나 잘 살았냐면 전 세계 GDP 경제의 약 4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명나라 하면 우리 조선 초기 그다음에 이제 중반경, 우리 이제 선조 때 1592년이죠. 그때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98년까지. 그러면서 뭐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명나라가 급격히 쇠퇴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간에 명나라가 그렇게 규모가 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잘 산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미국은 인디안이 이제 차지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호주 뭐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고, 원주민들이 이제 뉴질랜드 뭐 마오리족 뭐 이런 그 원주민들이 이제 차지하고 있고, 다 미개발 지역 아닙니까? 그래 유럽,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이제 일부 아랍권, 남미 뭐 이런 쪽이 이제 경제 규모가 있었으니까, 여하튼 그 미국의 GDP가 이제 워낙에 크다 보니까 미국이 미치는 영향이 우리나라 시장에도 워낙에 컸던 거죠. 그래 이제 사실 거래소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거래 시장도 지금 이제 거래 시장도 어떤 이제 수렴 과정을 좀 거치면서,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바로 뭐 가지는 않고 이런 이제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이제 이렇게 쭉 가면서 이제 뭐 기간 조정 거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될 판이에요. 이제 반등은 나오고 있고 합니다만은, 뭐 아주 셀 경우에는 돌파 후에 이제 요 위에서 이제 눌림목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미국이 이제 약간 좀 쉬어버릴 증시 상태가 이제 쉬어버릴 뭐 조종파가 아니라 이제 쉬는 그런 숨고르기 형태의 어떤 쭉 그 기간 조정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가 다시 이제 그 가시권에 이제 들어오거나 금리 인하하는 그런 시기 전까지는 좀 옆으로 들어놓을 가능성이 높겠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이 그때도 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미 쌍바닥을 이제 찍고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 아니었습니까? 그래
주가가 이제 강하게 이제 반등을 하고 특히 전날 같은 경우는 뭐 시총 1, 2, 3위인 뭐 에코프로 그룹주, 그 다음에 알테오젠의 놀라운 신고가 랠리 이러면서 이제 그 연관 관련주들이 그 섹터가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제 급등을 한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 이제 그 조금 아쉬웠던 것이 하나가 있었죠. 거래량이 늘지 않으면서 이제 상승을 했던 부분인데, 그 이면에는 이제 어떤 그 외국인들의 쇼커버링성 매수세 이런 것들이 좀 분명히 차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량이 분출이 안 돼서 여기에 이제 좀 더 상승해도 좀 쉴 그런 쉬었다가 다시 가는 뭐 그런 흐름이 나왔을 판인데, 미국 시장이 저렇게 돼가지고 아마 요 자리에서는 약간 에너지 보강을 하면서, 그러면은 얘가 다시 이제 요렇게 갔다 쌍바닥을 찍고 이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다시 이렇게 내려와 버리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내가 볼 때 그러지는 않고요. 요런 자리에서 다시 좀 에너지 보강을 한 다음에, 요런 좀 너무 컸나요? 좋습니다. 주로 이제 요런 자리에서 또 에너지 보강을 하면서, 그죠? 요런 이제 미시함, 다음 주는 이제 이런 미시함 어떤 변동성 속에서 에너지 보강을 하되, 하나 중요한 거, 조금 더 미국 시장이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조금 더 상승을 하다가 요 고점을 향해서 좀 더 상승하다가 이제 눌림을 받는 그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 확률적으로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요. 이것은 올라간다 해도 어차피 돌파 후 눌림목인데, 그냥 뭐 여기서 바로 그냥 쉬면서 눈치 보는 그런 형태도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뭐 어떤 그 섹터별로는 어떤 형태가 나올까요? 일단은 금리나 기대 심리가 이제 가장 컸던 쪽, 에코프로 머티가 이제 상한가를 찍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요즘 상한가를 찍으면서 올라갔지만, 그래서 뭐 요런 자리까지 그냥 올라갈 자리가 바로 있는데, 저렇게 이제 약간 미국에서 김 빠지게 좀 만들어 버린 바람에 여기서 이제 바로 조금 더 간척하다가 그냥 좀 쉬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 대신 이렇게 이제 밀려가는 그런 형태는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쉬면서, 어차피 이제 금리 인하가 딜레이 됐다는 거지 금리 인하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금리 인하는 돼요. 근데 그 지표, 물가가 떨어진다든지 실업 고용 지표가 좀 실업자가 좀 늘어나는 그런 어떤 지표들이 좀 나와줘야, 이게 금리 인하가 또 다시 가시야 불이 붙기 시작했네,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 이제 유럽에서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반독점 규제, 그러니까 그 뭡니까, 그 보조금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관세를 좀 매기겠다, 이런 이제 규제 조치가 좀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올라간 거라. 그래 이제 이쪽 그 에코프로만이 아니라 그래서도 이제 뭐 배터리 관련주 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상승을 하더라도 아주 제한적이고 좀 다시 좀 눌러주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원래는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머티 기준으로는 한 15만 원까지 바로 곧장 쳐가는 자리거든요. 이 차트가. 근데 그러지는 못하고 여기서 조금 더 간척하다가 그냥 좀 누르면서 에너지 보강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여타 섹터 다 마찬가지로 제가 이 종목 하나만 갖고 제일 셌기 때문에 이 종목 하나만 갖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이오 쪽 있지 않습니까? 바이오 쪽이 셀트리오 알테오젠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이 바이오 쪽은 금리 인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영향을 좀 덜 받는 섹터가 될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보다는 좀 더 그래도 강한 그런 흐름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추천하면서 1차 목표가 25만원, 2차 한 30만원을 도전한다고 이제 다시 또 1차 목표가를 도달하면 이제 그 다음에 라인, 그러면서 이제 그 요
28만 원에 이제 추천했던 종목인데요.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해서 거의 뭐 50% 가까운 수익을 이제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제 요런 섹터는 그래도 영향이 좀 적기 때문에 바이오주도 우 하면서 이제 알테오젠 신고가 하니까 뭐 바닥에 있는 강스텐 바이오텍 뭐 상한가 가고 막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영향력이 조금 떨어지고 그렇지만은 주도주로서의 한 축.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HBM 전력 전선 요게 이제 사실은 봄의 주도주였지 않습니까? 그쪽은 한불 꺾이면서 차기 주도주는 그래도 바이오다라는 거, 이 테마주가 아닙니다. 이건 바이오는 주도주로 올라서는 그런 섹터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대신 이제 이 바이오 제약도 원래는 이제 좀 금리 인하 시에 이제 수혜주를 받는 그런 섹터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랠리는 좀 이어가면서 종목별로 계속 해먹는 그런 형태. 그 대신 우후 죽순처럼 우 하면서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조금은 둔탁해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다. 미국 이 비농업 부문 고용 지수가 그렇게 예상보다 높아지면서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 보면은 어제도 이제 제가 요 종목 동영상 남기고 그 전에도 남겨놨습니다만은 요 종목 요때 이제 분할 매수에 연말부터 분할 매수에 들어가라고 했다가 세 번에 거쳐서 분할 매수에 들어가라 했는데 한번 통 밑으로 한번 쳐졌었는데 급등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요 음식료 관련 업종도 우양도 마찬가지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서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러 가는 그런 형태가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을 하되 이제 원체 그 한번 많이 울거 먹어 가지고요. 뭐 추가로 엄청나게 이런 N자 파동으로 급등한다기보다 전고점 라인 돌파 저울질하면서 이렇게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좀 덜 오른 애들은 또 한 번 또 해먹으려고 하고 그런 그 종목별 어떤 대응은 조금 더 유효하나 그쪽에다가 너무 뒤늦게서 과감하게 배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자제해 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볼 때 이제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이쪽에가 이제 사실은 이제 준비 스탠바이가 다 끝나고 있었는데 좀 아쉬운 대목이 좀 있어요. 어쨌든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물 건너가면서 올해 9월 달에 될 거야. 그럼 이제 9월 달에 안돼 좀 확률 떨어지면 이제 4분기로 이제 넘어가는 11월 달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조금 저 기대가 약간 꺾여가지고 다시 조금 들어 눕는 안 빠집니다. 가격은 크게는 안 빠져요. 그러나 이제 올라가려고 완전히 폼을 잡았는데 이제 조금 그런 한화투자증권 이런 것들도 수혜주죠. 근데 다 이제 바닥 찍고 이제 상승하려고 딱 여기 딱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쪽은 좀 더 그래서 이제 약간 눌러가지고 조금 더 시기적으로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대목이 돼버릴 것 같고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면은 그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애들 있죠.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애들 요것은 이제 어제 이제 플러스까지 막판에 플러스까지 올라섰네요. 이런 것이 이제 분할 매수 들어가면 단타 나올 종목이다라고 이제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여기 이제 살짝 플러스까지 돌린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올라갈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좀 밀리게 되면 지금 가격상으로 보면 저기까지 이제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저가 내지는 수준 정도 내려와 가지고 밀려 내려가면 45,000원대 이쪽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서 이제 아마 매매하면
다음 주에 뭘 갖고 내가 매매할까라고 이제 생각했던 사람들은 화장품 섹터를 좀 잘 보면요. 그 이제 주가 흐름, 뭐 매도 압력, 뭐 이런 것들 테마주를 쭉 놓고 이제 분석을 하면서 하면은 요런 센 종목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한국 화장품 제조 이런 것들 아닙니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격 조정 받고 탁 올라올 때 뭐 상한가 한방 도전하러 이제 올라오면서 금방 한 20% 정도는 금방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내가 뭘 갖고 먹으면 될까 이제 그런 고민. 그러니까 CJ 시푸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내려갔어요. 내려가고 제가 이제 분할 매수를 하라고 해도 뭐 19골 평단가를 이제 낮추면서 분할 매수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다 해도 뭐 10% 가까이 오히려 손해가 좀 한 번 더 밀렸다 왔으니까 약간 21선까지 영통하게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은 이제 그렇게 이제 초창기 이제 추천하면서 이제 그 말씀드리는 거고 다 수익으로 바뀌고 어제 이게 상한가 근처까지 온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정고점 돌파로 오면 어제만 해도 이제 뭐 10% 이상 그 어제 고가 기준으로 보면은 뭐 한 20% 정도 수익이 나고요. 그러고 이제 여기서 고가 또 저 한 번 더 올라치고 5,530원 도전하면 그냥 뭐 30%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거 한국 화장품 제조도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하려고 예를 쓰니까 막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엄밀하게 보면은 이제 딱 찍었으면 그것만 탁 뚫어지게 보다가 매매도 충분히 승산 있는 게임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이죠. 자, 유가 같은 경우는 그 쉬었어요. 그죠? 금 가격 조정받았습니다. 돈 가격 밀린 다음에 그 바닥 따지기 정도는 하고 있는데 N자 바닥 정도. 그러나 반등이 좀 없죠.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전력 전선 막 그런 쪽 있지 않습니까? 저 전선주 이런 게 이제 돈 가격 상승의 수혜주 아닙니까? 이 돈 가격이 이렇게 쭉 상승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바로 그 주가가 이제 그 가격 메리트 있는 자리까지 오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관심 있게는 갔더라도 이게 이제 여기에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좀 더 지켜보면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신 그전 같은 이제 랠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아마 막 기술적 반등같이 이렇게 톡 쳐 올라오면서 막 대원 전선이나 뭐 이런 쪽인데 근데 아까 돈 가격이 이러니까 이제 이게 희말택이 없이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이게 어제 저점 반등 나오려다 안 오죠. 돈 가격이 안 오르거든. 이제 그런 맥락들 좀 보시고, 그러니까 아직은 매기가 좀 없어가지고 61선하고 이게 만나는 자리까지 좀 갈 가능성이 있다. 조금 더 밀리면서 비리비리하면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동해 유정 관련해 가지고 요즘에 이제 난리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그 동양철관이 이제 그 어떤 주도적인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어제 이제 우린 PTS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가고 합니다만은 뒤늦게 이제 올라가고 그래 장대 양봉으로 막 아주 모양 좋게 이제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추가 상승은 이쪽은 이제 좀 제한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아마 이제 그 동양철관을 지금에 와서 제가 이제 그 상한가 세 방 가면서 좀 더 가긴 하는데 여기 이제 맥스 5방까지 뭐 얘기도 했었는데 세 방은 무조건 가고 맥스 5방까지도 갈 수 있다 했는데 4방도 못 가고 4방째 가다가 이제 그 물량이 나왔는데요. 이런 곳은 죽지는 않고요.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밀렸다가 요 자리 정도까지 재수 없으면 좀 밀렸다가 장중에 쳐 올라갈지 이런 것을 잘 봐야 되는데 안 밀리고 여기서 이제 요 위에서 이렇게 행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고점을 한 번 더 뚫어주고 양봉으로 쳐 올라가면서 시세가 이제 비리비리해지는 그러한 형태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쳐주고 그 뒷날까지 올라갔다가 올라간 척 하다가 이제 꼬그라지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이제 쳐 올라가면서 이거 반드시 이게 돌파가 돼야 되고 윗꼬리를 크게 안 달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 뒷날까지 올라가다가 이제 좀 어떤 시세가 조금 이제 약발이 좀 점점 떨어져가는 그런 형태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에 와서 이제 뭐 어떤 추가적인 매수보다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쪽은 이제 그래도 뭐 아직 그 현실화되지 않는 쪽이 이제 기대감만 갖고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라 뭐 올라갈 때 신규로 뭐 매수를 해가지고 막 뭘 해야 되겠다 그런 것보다는 올라갈 때 내가 어느 수준에서 잘 팔고 나올 거냐 거기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매매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가스공사 이런 것들도 다 뭐 비슷할 겁니다. 같이 처음에 움직였던 강관 뭐 관련주들 뭐 이런 것들 뭐 그 정도 한번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도체 쪽이 말이죠. 반도체 쪽이 이제 000660 하이닉스 뭐 이런 애들이 결국은 이제 관계를 좀 엔비디아, TSMC, 그 다음에 SK 뭐 이렇게 하면서 TSMC 새 그 회장이 이제 회장이 이제 바뀌었죠. 그러면서 우리 SK 최 회장께서 이제 또 가서 또 관계를 좀 돈독히 하고 막 그러면서 요 구도가 삼성이 예를 들어서 들어오더라도 쉽게 이제 꺾이지 않겠구나 이런 이제 기대 심리가 있으면서 또 올라가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쪽에는 제가 이제 21만 5천원 예전에 이제 목표가로 잡아놨는데 금방까지 오고 있는데 22만원 뭐 이런 자리에 오면은 시세가 좀 비실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추세적인 어떤 상당 고점이라 그랬죠.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런 고가 라인을 연결한 선 이렇게 가면서 이제 그 자리 가면은 좀 비실해지는 그런 형태가 나올 텐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이제 005930 뭐 삼성전자 가다가 말았는데 삼성전자도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좀 버벅될 수 있겠죠. 미국 시장이 좀 쉬어버렸으니까. 그렇지만은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해 나가려고 하는 그러나 이제 시세 탄력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로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요걸 배팅해갖고 뭐 크게 수익 내봐야 돼 이런 구석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왜냐면 어제 이제 당초에 그랬다면 어제 한 번 더 치고 와서 저 8만원에 도전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거꾸로 비실해져 갖고 바로 쉬어버렸잖아요.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 이제 반도체주도 어떤 주도주의 한 축이 하고 원익 QNC라든지 이런 거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지금 반도체주는 그렇게 뭐 권하고 싶지는 않고 그때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가라는 게 막 올라 있는 거 너무 막 따라잡는 것보다는 요 정도 수준 빼놓고는 지금부터는 이제 반도체주는 막 이렇게 따라잡는 그런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그래도 유리기판용 반도체 장비 뭐 그런 쪽을 상용화를 좀 해서 내년부터 이제 실적이 좋아질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 뭐 요 정도 한번 보시고 여타 이제 종목별로 이제 대응하는 것은 뭐 좀 그때 어떤 흐름에 따라서 좀 맞춰서 좀 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뭐 단타 이런 거야 뭐 늘 나오는 것이니까요. 그 대신 아까 단타를 볼 때는 이제 화장품주 반경 나오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밀렸다가 그것만 해도 다음 주는 제가 볼 때 그것만 해도 승산 있는 게임이 될 거다. 그 다음에 일부 바이오주 살짝 눌리는 자리에서 매수 포인트 요게 이제 주 포인트가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뭐가 나와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 동해유전이 나왔듯이 또 뭐가 나와서 또 뭐 반짝할지 그것은 이제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재까지 현상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다. 요렇게 맥을 짚어드리겠습니다.